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터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여정, 남들 다 아는 위성 발사 안 된다는 논리는 날강도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남들이 다 아는 위성 발사를 놓고 그 목적 여하에 관계없이 탄도 로켓 기술 이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에 걸어 우리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억지 논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 이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미국을 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위성 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권에 속하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두고 미국이 체질적인 반공화국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날 이제 실패를 했죠.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탑재 로켓 천리마 1형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을 했던 미국을 비난을 한 겁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자위권 차원이라며 정당화하는 의도로 보이는 거죠. 미국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의 위성 발사가 굳이 규탄을 받아야 한다면 미국부터 시작하여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궤변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설사 우리가 위성을 고무풍선에 매달아 우주궤도에 올려도 불법이고 위협이라고 떠들 강도 집단이다. 지금 이 시각도 조선반도 상공의 숱한 정찰 위성들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형형색색의 정찰 자산들을 꽉 채워놓고 눈이 빠지도록 우리의 일거일동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이 우리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걸고 드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이며 어불성설이다. 근데 이제 목적이 다르잖아요. 지금 북한의 김여정이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이 군사적인 어떤 위협의 일환으로 발사를 한 것과 다른 나라들이 국제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세계 무대로 나와서 서로 간 협의를 하고 때론 반몰하고 뭐 이런 어떤 합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사했던 것과 지금 북한은 전혀 그런 과정 없이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독재 정치를 하면서 인권을 탄압하고 한반도를 군사적인 긴장감에 쌓이게 만드는데 이거를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하는 거는 괜찮고 우리가 하는 거 안 되냐 뭐 이런 논리인 건데 다 궤변이죠. 뭐 굳이 귀 기울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이죠. 오염수 채취도 없이 일본이 보여주는 시설 자료만 살폈다. 시찰단 관련된 내용이죠. 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가 됐고 이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장치를 확인을 했다. 그러나 주요 설비의 성능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는 어렵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 뭐 다액정 제거 설비라고 그러죠. 알프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 측정 확인용 설비, 방출 설비, 중앙감시 제어실, 화학 분석동 뭐 이런 시설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했다라고 하는데 알프스 특히나 이제 다액정 제거 설비 관련해서 안정적인 운영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봤다. 시찰 단장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이죠. 시찰 과정에서 도쿄전력에 오염수의 알프스 입출구 농도를 담은 원자료를 요구해서 확보했다. 근데 너무 좀 부족하죠?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 모습이 국민들 눈에도 이제 비춰지니까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연 1회 농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64개 핵종에 대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운전된 설비의 데이터도 받았다. 알프스가 설치된 2013년부터 최근까지 8차례 고장 사례와 관련한 사례도 확보를 했고요. 핵종 제거가 되지 않는 삼중수소 희석 방출 설비에 대해서는 해수 이송 펌프가 희석 목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된 것을 확인했다. 뭐 이제 다만 설비들의 성능 적절성, 장기 운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 전형적인 원론적인 얘기죠.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알프스, 뭐 K4 탱크군, 뭐 이송 희석 방출 설비, 뭐 중앙감시 제어실 이런 것들이 단 하나도 고장나지 않고 수십 년간 운행이 되겠습니까? 고장이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이게 희석이 될지 안 될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뭐 확실치 않죠. 그냥 뭐 일본 측에서 제공한 이런 설비들이 그래도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더라, 제대로 설치는 됐더라, 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시찰을 한 건데 오염수를 방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안 돼요.
예, 시찰단이 가진 본질적 한계, 이것도 이제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방사능 위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오염수 시료 자체를 채취하지도 못했고, 기본 임무에서 이제 오염수를 떠오는 일은 빠져 있었던 거죠. 이번 시찰에서 계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시료를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제공하는 자료 이런 것들에만 이제 의존을 하니까 검증의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오염수가 중점이죠.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오염수가 제대로 이제 희석이 되는지, 안전하게 해양에 좀 방류를 해도 안전할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김재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이분도 프로레슬링은 반칙 쓰면 환호받기도 한다. 링 밖에서 역할을 하겠다. 여당이 대야투쟁을 해야 할 상황인데 집권당의 최고위가 약체로 구성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링 밖으로 나간 김일 선수가 계속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게 왜 지금 야당을 자꾸 투쟁의 대상으로 봅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 야당과 지금 협치를 하고 얼른 민생을 안정시킬 다양한 정책들이나 제도의 개선들을 논의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야 투쟁 무슨 지금 전쟁입니까? 내란이에요? 이런 사람이 최고위원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국민의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은 의결권이나 피선거권이 제한이 된다는 것이고, 최고위원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 네, 어릴 때 일본의 악당 타이거 마스크가 와서 김일 선수를 링 밖으로 집어던지고는 철제 의자로 머리를 때린 상황에서 비틀거리던 김일 선수가 타이거 마스크를 박치기로 제압을 하는 장면을 보고 환호를 했다. 링 안에서 경기하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면 반칙도 쓰고 국민들로부터 정말 환호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저는 비유하자면 링 밖으로 나간 선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국민들에게 김일 선생님은 환호를 받았지만 본인은 지금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자, 당원권 정지가 일종의 자숙기라는 의미, 예, 이것도 이제 인정을 못하는 거죠. 예, 자숙기라는 의미인데 무소속 의원처럼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지적에 난 자숙기를 인정을 못한다라고, 예,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년 총선에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올 것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러 출마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고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총선에서 역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여당이 대야투쟁을 해야 될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의 전투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김기현 대표를 놓아서 화력을 구사해야 될 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 화력과 전투력이라는 게요, 지금 이 김재원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말을 내뱉고 우리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말들을 내뱉는 게 전투력이고 화력인 게 아니에요. 올바른 소리를 하고 국민들의 정말 가려운 곳을 좀 긁어주는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에게는 화력이고 전투력인 것이지, 이렇게 지금 뭐 막무가내로 뭐 망발들 내뱉는다고 해서 본인이 이제 전투력이 높고 화력이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통령 술친구 여권 실세, 박성민 당 부총장 옮긴 방도 국회 본청. 이것도 좀 심각해요. 국회의사당 본청 국민의힘 구역이죠. 뭐 당마다 이제 구역이 있는가 봅니다. 제가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핵심 당직자 박성민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사무실 위치가 바뀐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본청에 사무실을 둔 것도 당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고 하죠. 본청에는 이제 사무총장 사무실이 자리할 뿐이고 부총장 사무실은 그동안 찾아볼 수가 좀 없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회관 사무실을 쓰면 된다, 뭐 이런 암묵적인 어떤 합의, 뭐 불문율이랄까요, 뭐 이런 관행들이 좀 있었던 건데, 예, 물론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 시절에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죠. 이분이 이제 부총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 사무실을 쓴 적은 있지만 이제 원외였던 것이고, 박성민 부총장은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본청에 사무실을 뒀다는 거죠. 결국에 이제 이분이 옮기는 바람에 미디어국은 국회의사당 박 당사로 이동을 했고, 당시 이제 당내에는 부총장이 방이 좁다며 이사를 원한다는 말이 돌았다라고 해요. 최근에 또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236-1호로. 참 변덕이 좀 심한 분 같아요. 예, 실무진들은 당연히 죽을 맛이죠. 푸념이 늘 수밖에 없죠. 뭐 일하기도 바쁠 시간에 지금 이분이 한 사람의 기호 때문에 계속 이제 옮겨 다니는 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사무총장실 바로 앞에 부총장 사무실이 있는 게 좋은 듯해서 그랬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분이 실세로 꼽힌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그 계기로 꼽는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김학영 의원을 밀었고,
박성민 의원은 윤지혁 의원을 밀었는데 결국에 이제 윤지혁 의원이 당선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실세다. 참 이런 거 그만해야 됩니다. 이런 줄 정치, 라인 정치. 예,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줄 잘 잡고 소위 이제 백 잘 잡아서 예, 라인 형성하고 계파 형성해서 이렇게 지금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거. 이 전형적인 정말 쓰레기 정치입니다. 이런 것들. 예, 청년들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민주당도 많습니다. 민주당도. 예, 이런 거 다 지금 아주 쓸어버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술 친구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술 친구니까 지금 이렇게 본청에 사무실 두고 그래도 허용이 되는 겁니까? 아, 이런 거 정말 없애버려야 돼요.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에 국빈 방문할 때도 이제 이분이 동행을 했고, 이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 찐 실세가 장의원이냐, 아니면 뭐 박 부총장이냐,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한심한 작태입니다. 정책으로 승부를 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야, 누가 실세야? 야, 누구는 누구 줄을 잡은 거야? 야, 누구는 누구 라인이야? 야, 누구는 누구를 믿은 거야? 이런 것에 머리를 쓰고 정치인들이 이런 것에 시간을 할애라고 정당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다들.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 시사 리포트 목요일의 정치 논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시사 리포트 구독 부탁드립니다.